안녕하세요. 저는 지민입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백인 칭호를 받은 나라입니다.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서 발췌해온 내용 중 몇 줄을 발췌해봤습니다. 일본인은 미개하고 추악하지만 서구 문명이라는 빛을 얻음으로써 일어서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그 빛이 없으면 그림자조차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인종이다. 스스로의 창작성이 부족한 열등한 인종이다. 하지만 손재주가 좋고 일처리가 빠르니 독일의 하인으로 이용하기에는 좋다. 즉 일본인들은 하인으로 써먹기 좋다는 이유로 이때부터 독일은 일본과의 반코민테른 조약에서 일본인들은 명예 백인으로 취급해줄 것이라는 조약을 담게 됩니다. 과거 196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종을 백인 혼혈시아인 흑인의 4종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유엔 가입국들이 남아공과 단절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유럽은 남아공에서 수입도 해야 하고 기존에 함께 진행하던 사업이 있어서 백인들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때 일본도 남아공의 빨대를 꼽기 위해 독일이 준 명예 아리아인을 내세우며 백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도록 권유를 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과만 산업을 하겠다 선언한 바가 있어 일본을 명예 백인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일본의 백인 우월 사상은 이때부터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백인이면 무엇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고 어디서도 환영을 해주니 세계는 백인과 백인이 아닌 인종으로 그들만의 인종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인은 백인 칭호를 받고 나서 많은 국가가 지들을 이용해 먹는 줄도 모르고 일 잘하네 라고 칭찬을 받자 백인으로 받는 우월감과 칭찬에 취해 일본인에게서만 나타나는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이란 다른 사람에게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는 심리적 콤플렉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백인에게 칭찬을 더 받기 위해 말투와 행동과 생활 습관까지 착한 아이 코프스레를 하게 되며 백인 우월 사상이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에 일본의 계몽운동가이자 사상가였던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함께 아시아를 번영시킬 이유가 없다라며 자신이 아시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백인 우월주의를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렇게 스스로 외모만 아시아인과 닮았지 백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며 외모도 백인이 되기 위해 인구정책 중 하나로 백인과의 결혼을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후쿠자와 유키치는 열등하고 우매한 아시아 문화를 벗어나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살아있고 사상을 펼치며 일본인은 명예 백인이라는 개념을 국민에게 더욱 확고하게 심어주어 일본인은 실제로 자신들이 백인이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더욱 심해지며 민족에 대한 국가나 근본적인 자부심은 잃은 채 일본의 왕실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들의 공식 행사도 전부 영국 왕실을 따라하기까지 이릅니다. 이러한 탈화입구 사상 때문에 일본은 제일 먼저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며 빠르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선진국이 된 데에는 이러한 사상보다는 한국 전쟁에 빨대 꽂고 단물 짠물 다 빨아먹은 이유가 훨씬 크지만요. 지금 나오는 사진은 한때 일본의 국민 아이돌이었던 모닝구 무스메가 한국인은 아시아인이라며 한국을 조롱했던 유명한 짤이죠. 이년들은 그럼 아시아인이 아니고 백인일까요? 실제로 지금까지 일본은 탈아시아 국가이며 백인 민족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일본의 방송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한국 아이돌을 초대하여 호명할 때 아시아에서 온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앞에 아시아에서 온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인에게서만 일어나는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파리 신드롬이라는 말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인은 유럽 중 프랑스에 대한 환상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럽 여행자의 대부분이 파리를 선택할 정도로 프랑스와 관련된 것이라면 샹젤리제 거리, 에펠탑, 세련된 패션과 향수, 아름다운 고전 건축물 등 마냥 고상하고 낭만적인 이미지만 떠올리다가 막상 파리를 방문하면 더럽고 냄새나는 길거리의 모습과 부족한 치안 이곳저곳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노숙자들을 보고 현실에서 오는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실려갈 정도의 쇼크를 받거나 더 나아가 쇼크로 인한 정신 이상으로 헛소리를 하며 거리를 방황하는 이상 증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매년 평균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방문객들 중 10명 이상 발병하는 정신질환으로 주 프랑스 일본 대사관은 24시간 핫라인을 열어두고 의료진을 대기시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파리에 대한 환상은 아시아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텐데 이러한 증상은 일본인에게서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일본인들은 스스로 자원봉사대를 파견해서 프랑스 파리를 청소하는 등의 지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 일본인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영향력자이자 작곡가인 올리 런던이 나는 한국인입니다. 라며 인사하는 모습이 미국의 오늘의 아침이란 방송을 통해 공중파를 타고 생중계되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올리 런던은 영국의 유명 인플루언서입니다. 스스로를 백인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아시아인이 아니라 생각하는 일본인에게는 일본도 아닌 그것도 다른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자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한국인이라고 소개하자 분노를 한 것인데요. 이러한 소식은 일본 대부분의 매체에 그대로 소개되었고 일본인은 배신감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는 방송을 통해 나는 한국과 한국인을 널리 알리는 대사 중 한 명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으며 한국의 한 네티즌이 한국의 시민이 되려면 2년간 군 복무를 하라고 했다라는 말에 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또한 올리는 그들을 뜻하는 they them 대신 한국인, 지민으로 불러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는 9년 전 처음 영어 강사로 한국에 방문했다가 한국의 음식, 한국인의 정, 한국의 K-팝을 접한 뒤 한국에 완전히 빠졌고 특히 한국의 BTS 멤버 중 지민의 광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음식 등을 소개하는 등 한국을 소개하는 일을 해왔으며 BTS 멤버인 지민을 위해 2개의 곡을 발표하였고 2019년 아이튠즈 K-팝 차트 탑10에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어를 좀 더 잘하고 싶다며 발음과 억양의 교정을 위해 한국인 개인 강사를 두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해 진심입니다. 그러던 그는 정말로 한국인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4만 9천위로 하나로 2억 원을 들여 18번의 성형수술을 했으며 지민의 입간판하고 결혼해서 결혼증명서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은 BTS 같은 일부 연예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한국인은 머리도 나쁘고 냄새가 납니다. 한국인이 되겠다는 것은 스스로 쓰레기가 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무리도 아니지 한국은 한국의 이미지를 해외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가야온 10대들을 감옥 안에 가두고 사육하여 아이돌을 키우니 그러한 사실을 유럽인들은 알 수 없으니까 아직 세계에는 수수께끼가 많구나. 어떻게 한국인을 좋아할 수 있지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고 일본의 기생충처럼 붙어서 사는 하등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한 짓일까? 조센징들의 보여주기식 외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는 이루었네. 저런 생각 없는 유럽인도 생겼으니 한국 거짓말하느라 수고했어. 등의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올리 런던은 백인 우월론자들로부터 백인이 왜 아시아인을 찬양하냐며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어 그의 거취가 걱정됩니다. 레알TV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